줄이고 간단하게 문을 여는 정도의 질문만 드리고 바로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과 내부 배우 관객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옥만세를 만든 이보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에서 한명호를 연기한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우 방효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만세에서 남의 역할을 맡은 오우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만세에서 박채린 역 맡았던 정이주라고 합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작품 만드셨다고 하던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작품 만드셨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 찍은 단편 영화가 2018년 정도에 제작한 영화인데요. 제가 한 30대에 한 10년 정도를 단편 영화 2개 정도 찍으면서 영화를 못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언제 찍을 거냐, 뭐 준비하고 있냐, 시나리오 있냐, 넌 왜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을 때쯤에 40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영화를 미루거나 혹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겠다는 상황이 되어서 다급하게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 날짜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생전 만져본 적 없는 4억이라는 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다 써보자.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영화 끝으로. 그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갈증이 났던 이야기들을 급하게 막 단숨에 써내려간 이야기가 지옥만세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화가 올해 부산영화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기분,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부산영화제는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영화를 열심히 보러 왔던 영화제였고 이곳에 선다는 게 사실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한테는 되게 영광이고 떨리는 자리고 그래서 저도 올 수 있을까? 관객분들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떨림과 두려움이 교차했는데요. 영화를 여기서 상영할 수 있다는 얘기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저희 같이 있었는데 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얻을 줄도 몰라서 지금 매일매일이 신세계인 상황입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우분들께 질문을 하나씩 드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 마음바닥이 이루어서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만세 팀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께 약간의 특별한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때 주연님으로 계신 분이 같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꼭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뭔가 아이들이 죽음을 자살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봐봤는데 정말 재밌게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를 전개해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고 메시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건 그냥 어쨌든 저희가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순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너무 외로워서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의 감정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으로부터 떠올려서 그럴 때 우리가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정도의 감정을 느꼈을 때 되게 외롭다고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외로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가 잠깐 불렀을 때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덜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메시지라고 하기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막 복잡하게 담아놔서 하나로 그렇게 묶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은 꼭 닿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영화를 봤는데 제일 재미있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별말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체린이라는 인물이 사실 별말부에서 어느 정도는 열린 결말, 열린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체린이 받았던 어떤 심판들이 두 주인공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직접적으로 뭔가 그 두 주인공을 통해서 체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고 다른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운명을 결정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체린이라는 사람은 되게 욕망이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항상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체린이의 캐릭터가 되게 여러 가지 면모를 지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모습, B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모습, 관계성마다 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연기하거나 혹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상태에서 체린을 붙들고 있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그것이 좀 잘 살고 싶고 누군가보다 좀 위에 계급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지도하거나 리드하는 역할, 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것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집단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함이 있어요.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상처 주거나 제대로 용서하지 않거나 기만하거나, 그 벌을 받으려면 남이야 선우가 아닌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공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교회고요. 남이 선우는 어느 순간에 이 과정에서 체린이라는 사람 점점 그 복수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이르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 교회에서의 사과하는 장면일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복수가 하찮아지는 개념이 점점 되어가고 있을 때, 체린한테 의도치 않게 복수를 했을 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과거에 아파봤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명호 역할 맡으신 분하고 체린 역할 맡으신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히기로는 막 되게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 모습을 꺼집어내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혹시 좀 신경 쓴 포인트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선우랑 남이 배우분한테도 궁금한 게, 진짜 저도 학창 시절에 체린이 같은 애한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배우분들은 이렇게 극중 인물은 용서를 하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용서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캐릭터를 입어야 되니까 궁금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셔서. 체린? 체린 똑같이 약간 그 위선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선적인 모습을 위해서 감독님이 저한테 주문해 주실 때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미소를 짓고 테이크를 가면은 감독님이 이빨을 보여주세요, 치아를 보이면서 웃어주세요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면이 그 위선적인 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어요. 본부부터 체린이가 무너지기까지 그걸 잘 싸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여지는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대 위에서 사는 거를 그냥 계속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내가 어떻게 보일지.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체리는 눈이 밖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늘 항상 존재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남이라는 캐릭터가 겁도 많고 원체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친구여서 계속 누군가와 붙어 있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을 어떻게 박쥐 같은 캐릭터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이쪽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사실 체린이가 한 행동들이 단순히 나한테 가해이기도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선우한테 가해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생긴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걸 느꼈을 때 내가 과연 용서는 못하는데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용서를 내가 못하는 것만큼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갈팡질팡하는 캐릭터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이제 명호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잖아요. 이제 그 유서가 정말 체린을 위해서 남겼던 유서였는지, 그리고 또 그 유서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이제 유서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관객분들이 특히나 명호가 어떤 내용 썼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명호가 쓴 이야기를 밝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인데 네, 일단은 그 내용은 명호도 자기 신념 때문에 거의 순교하듯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정말로 큰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에서 계속 어떤 겁먹은, 용기 없음, 그리고 자기 신념에 무너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게 명호한테는 목숨을 끊을 정도의 되게 강렬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아주 짧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안 보여준 거는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아주 차가운 죽음, 그냥 냉정한 아무것도 없음, 허무 이런 느낌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롭던 동질감에서 나오는 우정일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말씀이랑 또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감정으로 그 장면의 촬영에 임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씬을 찍을 때가 저희가 3회차 촬영할 때였는데, 사실 뭔가 엄청난 게 쌓여서 그게 터져나온 건 아니었는데, 프리 때부터, 그리고 사실 그 전전날에 저희가 지방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촬영 전날에 둘이 막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연기해봤다가 저렇게 연기해봤다가 밤새도록 연기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친구가 뭐야? 선우랑 같이 이런 게 하는 게 되게 재밌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이걸 검사맡을 두렵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 그 전에 쌓여 있었던 게 아마 3회차 때 조금 안심이 되면서 그게 동시에 같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의 초반 회차의 마지막 장면을 찍은 거고, 저도 걱정이 많았고요. 네, 그때 딱 풀려서 서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본 얼굴인 것 같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나미가 그 멀어지고 있는 약간 포커스아웃 된 뿌옇게 멀어지는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그동안 나미가 누군가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준 게 이 아이의 가장 큰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선우가 대답을 해주고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주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힘 같은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남긴 게 아닐까. 그리고 선우도 마찬가지로 나미가 그곳에 계속 자기를 바라보면서 있어줬다는 것으로 힘을 내지 않을까.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친구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으로 그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관객분들을 만나서 오늘 이 영화가 다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 부산국제영화제 그냥 놀러 왔다가 그 직후에 이제 지원만의 촬영을 시작했는데 감독님께 내년에 우리 부산에 꼭 가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게 돼서 너무 지금 행복한 순간이고요. 저희 지원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극장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저희가 저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이 때로는 지옥처럼 힘든 순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같이 지치지 않고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또 부국제 마무리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키오키. 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조금의 애정이 생기셔서인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여러 번 상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발걸음들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일이면 헬서울에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완세를 외치면서 모두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올해 부산영화제의 승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게스트분들, 감독님과 배우들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